최후의 방어선은 700m가 그 침범당했다 그러면 매우 중대한 사태고 경호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대통령을 안전한 벙커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해서 개 데리고 집무실에서 놀다가 저녁에는 밥 먹으러 갔잖아. 이런 거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용산으로 네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최근 안 보여. 내가 보기엔 이상한 일이에요. 사라졌어. 지금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기절하는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심각하게 한국 정부에 지금 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아 이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뭐가 뜨거운 게 목구멍을 치고 올라오더라고. 또 의원님의 왜 이렇게 열받을 일이 많지? 나 참 미치겠네. 연일 안보 삽질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수출, 문화적 강국이라는 게 얼마 전에 월드앤 리포트지에서 세계 6위권이라고 해서 뭐 일본보다 2단계나 앞섰다고 되는데 기분 좋은 기사가 나긴 났어요. 그 다음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네. 그런데 정치가 꼴찌더라고. 10개국 상위 10개국 중에 꼴찌더라고요. 종합순위 6인데 네, 리더십과 정당의 신뢰도. 그래서 종합순위는 오히려 25위로 전년보다 5계단 떨어지고 일본보다한테도 뒤졌어요. 그 뒷얘기는 몰랐네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 안보 시스템이라든가 군비 지출이라든가 군인들의 전투 능력은 세계 6위권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국군 통수권자가 문제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와 수출은 잘 되는데 정치 지도자가 문제다. 이게 국방 부분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이번에 드론 문제에서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날 그 서울 상공 휘젓고 간 드론이 이게 당시 군의 발표와는 달리 용산 인근까지 와서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고 되돌아갔다. 이런 어떤 정정 발표를 했어요. 오늘 공식으로요? 네, 공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원래 1월 초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그 의혹을 이미 제기했었거든. 그런데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고 일부 군 장성이 익명으로 언론에다가 김병주 의원을 보고 이적 행위자라. 초기에는 그런 사실 절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절대 없다. 오히려 왜 이적 행위를 하느냐. 행위를 하느냐. 적반하장이었는데 오늘 정정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맞았어. 100% 맞았어. 김병주 의원 얘기가. 이게 실상이 뭐냐면은 실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산 주변에 3.7km 반경 여기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걸 P73 구역이라 그래. 그거를 저 종로구에서 남산 쪽으로 P737 구역을 약 700m 정도 침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용산의 집무실하고 한남동 관저가 다 보여. 그렇겠죠. 그것도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촬영도 가능해. 근데 오늘 합참이 P73 구역이 그 침범당한 게 맞다 하면서도 그러나 용산은 안 뚫렸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용산까지는 안 왔다. 이 얘기인데 참으로 가소로운 해명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얘기예요. 크게 보면은 3개 구역으로 통제를 합니다. 우선 감시구역. 이건 관악산까지 가요. 관악산, 북한산 다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비행체는 집중 감시하는 거예요. 언제 서울 심장부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부분 김포공항이나 영종도공항에 내리는 그 여객기 타보셨겠지만은 그 관악산 남쪽 상공을 지난다고. 감시구역 밖으로 도는군요. 그 연주대 약간 남쪽. 이쪽을 가는 거야. 이 안으로는 안 들어와. 조종사들한테 감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민항기가 이걸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감시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경고구역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여기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수신해야 되고. 그런데 옛날에 청와대가 그 종로에 청와대가 있을 때는 그게 한강이었다고. 한강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헬기를 타보면 한강을 따라 많이 다녀요. 그 안쪽으로는 잘 안 가. 그러네요. 그 허가된 비행기 아니면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고구역.
그리고 경고 사격도 할 수 있는 아하. 구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용산 한강 쪽으로 쑥 내려와 버렸잖아. 그랬죠. 그러면은 이 감시 비행 금지 구역도 따라서 예.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한강을 넘어버리거든요. 넘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용산 이전에 또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렇죠. 한강으로 제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리가 한강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하면 3.7km인데 네네. 요걸 반경으로 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건데 이거는 무조건 격추시키는 아하. 구역이야. 최후의 방어선. 그렇죠. 여기로 들어오면은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격추 또는 포획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어선이 마지막 뚫린 거야. 방어선. 마지막 아. 방어선이. 예, 예. 그러면 이 작전 비행 금지라든가 경고라든가 이 작전 주체는 어디냐?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예. 이제 보통 작전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이 검열을 한다고. 아. 예, 그래서 이것만 하는 기관이에요. 네. 잘 됐나 안 됐나 사후 검열을 하는 부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수방사의 작전 데이터를 다 열람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네. 다른 항적이 보이네. 아, 전에 군의 발표는 은평구까지만 왔다. 그랬었죠 처음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종로. 종로. 남산 쪽. 예. 이쪽에 있는 이 신호 뭐냐 이거. 아.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무인기도 모르고 해서 보고 안 했대. 아. 그래가지고 보고해서 누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새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일단 핑계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쨌거나 수방사가 누락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알고 보니까 항적이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와 있었고 그게 그거였다. 700m 정도 침범을 했는데 예. 그 700m 뭐 스치듯 침범당했다 이러더라고. 뭐 북한 무인기 대변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지들 이제 저 쪽팔릴까봐. 그러니까 어느 댓글에 그러대. 스치듯 침범당했으면 군 관계자들은 경호처하고 스치듯 내려와라. 스치듯이 내려와라. 네. 이러대.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방어선은 700m가 그 침범당했다 그러면 매우 중대한 사태고 경호 비상 사태를 발령하고 대통령을 안전한 벙커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해서 개 데리고 집무실에서 놀다가 저녁에는 밥 먹으러 갔잖아. 아, 이게 큰 문제네요. 지 머리 위가 뚫린지도 모르고. 아. 그리고 그 뚫린지 열흘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최후의 방어선까지 오는 3중 방어선이 다 뚫리고 다 뚫렸지.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까지도 만약에 돌파가 됐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경호 비상체제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폭탄이 실려 있을지 뭐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을지 왔다가 돌아가는 드론인지 모르니까 대통령 피난 시켜야 되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호가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걔하고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걔하고 놀다가 밥 먹고 갔지. 열흘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밝혀진 거야. 네. 이제서. 아주 무능의 극치를 달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합참이 그때 용산은 전혀 뚫린 거 없고 비행금지구역 안 뚫렸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네. 의혹 제기한 야당 의원을 갖다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더니만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사실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이제 군에다가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방사가 문책당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자, 이게 군의 잘못일까요? 이게 애시당초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이전할 때 새로운 어떤 그 방어진지라든가 레이더 설치라든가 여러 이런 경호대책의 작전 개념을 수립하는데 1, 2년은 걸릴 거예요.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1, 2년은 걸리고 작전성 검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할 여유도 없이 밀고 들어온 게 누구냐고. 그럴 때 제가 TV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제일 용산에 우려되는 게 대통령 경호다.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이 한강까지 좁게 설정이 돼 있고 그러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주민들 재산권을 좀 침해하더라도 경호구역을 넓히고 대공진지를 만들고 이런 어떤 군사 자산을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근데 이런 걸 졸속으로 하고 그때 경호처장이 뭐라 그랬어? 옮기는 거에 대해서 TV 토론 나가면 국민의힘 시켜가지고 경호처장이 아니 현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제 옛날 개념이 아니다. 현대화된 경호체제로 이 정도 비행금지구역 아무 문제 없다.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냐. 이래서 뭔 걱정을 얘기하면은 지가 무슨 현대 무슨 기술을 아는지는 몰라도 이거 경호처장 말입니다. 파면시켜야 돼요. 아, 그 정도 사안이 많네요. 지가 그랬잖아. 이렇게 해도 지금은 이제 현대식 자동화된 지능화된 경호체제로 우리는 할 거다. 문제 없다. 누가 요 얘기했어?
경호처장에. 그자는 입에 거짓말만 달고 다니는 놈, 사람이요. 말만 하면 아주 거짓말. 이번에 나 고발하면서 거짓말 써놨더라고. 또 고발장에. 그렇습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요. 아니, 국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누가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접니까? 경호처장입니까? 네. 저기 대통령과 정권을 말아먹을 새빨간 거짓말이요. 현대화된 지능화된 경호체제 어디로 도망가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대통령은 뭐 응징보복을 한다.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전쟁을 준비해라. 다 집어치우고 네 몸 건사나 잘해.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 몸 건사 못할 뻔했네. 네 몸이나 건사 잘해. 뭘 잔소리고 윽박질러. 분명히 내일 또 대통령 경로 뭐 이런 기사 뜰 거예요. 이제 군이 이제 거짓말했다고. 군이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용산으로 네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대통령이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될 리가. 대통령실 졸속 용산 이전으로 인한 후과를 지금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됐네요. 아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1, 2년 더 걸려요. 자, 이제 새로운 레이더 깔아야죠. 방어진지 써야죠. 그 다음에 드론 그 요격 차단 장비 투입해야죠. 그런 거 이제 어느 세월에다 할 겁니까? 또 어디다가 할 거예요? 남산이라든가 한남동 쪽에 레이더, 또 어떤 드론 잡는 뭐 재밍, 스푸핑 하는 전자적 공격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고, 또 대공진지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공 화기들 배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용산 집무실 쪽으로 다가오는 소형 드론을 요격하려면 20mm 벌컨포 같은 거나 아니면 비호, 복합 대공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30mm거든요. 그런데 20mm, 30mm 톤 그거 쏘면은 우리나라 최고 인구 밀집 지역에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차라리 남산하고 한남동의 그 산꼭대기 관저 주변에 진돗개하고 세파트 300마리 정도를 깔아. 독수리하고요. 그다음에 검독수리 있어. 보라매 이런 거. 좀 어디 물기가 있는 데는 물오리를 한 50마리 갖다 놔. 얘들은 물오리는 말이야. 육해공군이 다 돼. 얘들. 그리고 뭘 보면 꾀꾀거리고 시끄러워. 경비 시스템까지. 경비는 걔들 보고 쓰라 그래. 웅덩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그게 이번 사태를 막으려면 더 잘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지금 자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아이 그러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밀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주범이고 오늘날 이 비극을 초래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맘 놓고 들어와. 의원님, 근데 진짜로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국방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국가 원수가 있는 곳까지 무방비로 뚫린 게 확인이 됐고 뚫린 상황에서 지금 비상 경호 체제라든지 이런 대피 체제가 없이 행사가 평시로 지금 진행이 됐고. 그렇죠. 이거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거기에다 오늘 발표봐요.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스치듯이 지나갔다 용산은 안 뚫렸다 그러면서.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은데요. 기자가 답답해서 질문을 한 거 아니야.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300m까지 왔는데. 그 사건하고 똑같네. 그땐 사람이 300m 온 거고 이번엔 무인기가 왔는데 어쨌거나 700m 침범했는데 그 김신조 일당은 당시 청와대 위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이 예리했네요. 간만에 기자들이. 근데 합참이 관계기관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그 상의가. 물론 이번에 온 건 정찰용이지. 그러나 그 정찰용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표적을 정확하게 영상을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왜 보고 싶은 거지? 유사시엔 다른 무기로 타격하고 싶은 거지.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런데 2015년 1월에 그 백악관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 백악관에 소형 무인기가 날아와가지고 백악관 남동쪽 건물 외벽에 충돌했어요. 백악관이 뚫린 거야. 그 비밀 경호국이 있더라고. 얘들이 발칵 뒤집힌 거야. 그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 몇 달 전에 비밀 경호국이 내부 세미나에서 대통령 경호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 드론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이게 테러용이 아니라 어디 정부 관리가 운용하는 드론인데 조종 실수로 판명이 됐고 그때 그 드론의 크기가 60c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굉음이 들려가지고 경호원들이 급히 저기 건물 밖으로 옥상으로 뛰쳐 올라간 거야. 뭔 소리야? 그러는데 꽝 이렇게 된 거죠. 부딪힌 걸 본 거지. 이후로 백악관 경비 체계가 싹 바뀐다고. 그런데 봐봐.
용산은 지금 이렇게 휘젓고 다녔는데 이번에 2m짜리가 날라온 거야. 예, 아하. 그런데도 레이더 항적에 잡았네 못 잡았네 이 논란할 네. 거라면 그러면 유사시에는 어떻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용산 집무실을 고속으로 날아오거나 관저 쪽으로 향하게 되고 최소한 슈루탄 하나 이상의 그 페이로드라 그러죠. 탑재 예. 중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게 대량 살상하는 테러가 아니라 정밀하고 치명적이면서 국지적인 어떤 그 살상 네. 됐을 때는 대통령 다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 걱정하고 있을 땐가 지금 내가. 의원님 일단 오늘도 네. 기력을 회복하시라고. 아유 좋습니다. 아유. 산삼순백 한잔 하시죠. 예. 네. 그전도 힘들었어요. 좋아. 향이 좋죠. 좋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큰 돈 써서 천종산삼을 드실 것이냐, 홍삼 값에 산양산삼을 드실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네. 고민하지 마세요, 형님. 천종산삼의 버금가는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우리 산삼순백을 드셔보시죠. 아니 저도 먹고 있는데 네. 이 연말연시에 제가 힘들 때 위기를 관리하고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특히 설날 이벤트로 산삼이 들어간 산삼떡 3종 세트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떡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쫄깃쫄깃하네. 떡도 맛있네요. 이게 지리산 7년근 산삼값이 희소송 때문에 값이 엄청 뛰었는데 1월 1일부터 단돈 10,000원밖에 안 올렸다고 하네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와 네이버 통해서 검색해 보시고요. 산삼순백 또 설날에 많이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의원님 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네. 화려화. 화려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기분, 느낌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는 주름, 갈수록 떨어지는 피부 탄력이 고민이시라면 피부 속부터 촘촘히 채워주는 신개념 이너 뷰티 화려화를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식약처로부터 4중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22가지 천연 성분들이 진하게 피부 시간을 돌려드린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에게 네. 새해 특가 이벤트로 5상자를 89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상자에 18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2023년에는 기본 패키지만 구매하셔도 한 박스를 추가 증정하거나 관절 건강을 위한 편관보 한 상자를 이벤트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다가오는 설날에 부모님 선물 꼭 화려하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재구매율과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화려화, 여기 대표 번호와 또 다양한 검색창에 검색을 통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다른 남성 기능 저하,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특허받은 남성 의료기기, 의원님 네. 코코메드입니다. 코코메드. 제가 조금 기능 강화가 필요해요. 필요하시면 바로 우리 의원님 체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엄청 많잖아요.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이렇던 남성의 자존감을 찾아드리고 이게 사실 입소문이 엄청 나 있는 제품인데 우리 식약처와 미국 FDA 등록된 정식 의료기기입니다. 네. 개인정보 확실히 보호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전화 무료 상담해 보시고요.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요거 주문하시면 네. 우리 아까 맛있게 먹었던 화려화 한 박스 같이 들어갑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뭐 앞뒤가 맞네. 네. 이걸로 발기부전, 네. 기능 회복하고 예. 정력 보강하고. 네. 딱딱 앞뒤가 맞았다. 맞습니다. 예. 대표 번호와 함께 검색창에 코코메디 검색해서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개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가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항정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일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전파로 저 드론을 제어했을까 이거예요. 예. 그래야 북한의 드론 운용 방식을 우리가 전파 공격이라든지 파악해서 제밍이라든지 그 운용 기지를 공격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째빙을 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스푸핑이라 그래가지고 가짜 위치 정보를 예. 전송을 해주면은 네. 얘가 위치를 오인하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자연 지형물하고 충돌하거나 네네.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유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저게 어떤 방식으로 유도됐을까? 그걸 아직 못 찾고 있네요. 주파수라든가 어떤 전파의 특성을 잡아내면은 굳이 드론을 요격하지 않아도 전파 공격이 가능해져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략의 싸움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 드론 방어 체계의 80%가 전자적 공격입니다. 물리적 공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나온 대응책을 보면 전부 다 앞으로 뭐 뭘 출동시키고 뭔 포를 쏘고 레이더로 탐지해서 뭘 제압하고 전부 다 물리적 공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드론 대응 사령부도 창설한다는 건데 네. 제가 이거 창설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 번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 지휘 체계가 중첩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또 부대 시설 장비 보급하고 주파수 할당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미 임무가 할당돼 있는 기존 일선 지휘관들하고 임무가 중첩되고 이게 네.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것보다는 있는 부대가 잘하도록 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있어야지. 네. 이렇게 또 내가 지휘하겠다고 나서는 놈이 있으면은 예. 옛날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꼴 난다 이거. 네. 네. 그리고 전자적 공격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군당국이나 이런 데가 정말 무능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고 제어를 했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거야. 키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의 키를. 그리고 경호처장 저 빨리 잘라야 돼. 이게 저 지금-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번에 비상경호 시스템도 발령 안 내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의원님. 어.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일단 국방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드론 사령부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있는 부대 물적, 인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네. 이런 전자적 어떤 대응이 완벽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 책임으로다가 경호처장 파면 아니 전 팔레 바로 경질 팔레 한번 예, 파면까지는 뭐 예. 빨리 잘라요. 예. 그다음에 위기관리센터가 아무 역할이 없어. 또 보여줬죠. 아니 위기관리센터를 제가 얼마나 지적 많이 했습니까? 이 정부가 참사에 왜 네. 취약할 거라고 위기관리센터 얘기를 제가 작년 한 5월부터인가? 네.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사실상 그 뒤에 예. 지난 여름 한남로 태풍 피해, 폭우, 카카오 먹통, 이태원 참사, 이번에 과천 터널 화재 사건, 네. 거기에 무인기, 네. 이 6건의 중요 사건에 한 번도 역할이 없어. 제 역할을 한 했다는 번도. 얘기를 본 적이 없네요. 네.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까 이게. 근데 최근에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만큼은 하나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발언에 수위가 없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확전을 얘기하지 않나.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라. 네. 이러면서 그 무인기 세대를 북에 올려보낸 거, 그 대응 작전을 한 것도 대통령 지시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카파 대통령이 나온 거죠. 네. 대통령이 나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네요, 형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은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한 거기 때문에 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어야 되고 네. 또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정부 성명이 나갔어야 되고 해서 세계 여론에 우리가 고발을 하고 이랬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덕적, 법적 어떤 정당성을 갖고 북한을 압박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하나도 못했잖아. 하나도. 왜 왜 그렇겠어? 우리도 올려보냈으니까 세대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네요. 이게 쌍방과실이 돼버린 거야. 네, 그다음에 네. 올려보낼 때 누가 뭐래도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 소관이잖아. 근데 이게 유엔사.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유엔사나 그러면 미군이나 이런 쪽과 협의 없이 지금 즉흥적으로 또 이게 큰 문제가 되겠네요. 큰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 문제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휴전선이나 이런 데서 남북 충돌이 벌어지면은 네.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북에 뭘 가혹하게 응징하고 보복했다. 즉시 유엔사 조사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모가지 날라간 사단장들 많어. 네. 문책기의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돼. 네. 국제법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래버리니까 유엔사가 이게 대놓고 하지 못하고 이래고 우리는 저 유엔에 제소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자해적인 결과를 맞고 말은 엄청 세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최근 안 보여. 내가 보기엔 이상한 일이에요. 사라졌어.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오늘 어떤 거 언론 통해 가지고 외교부 쪽에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미국의 호출 대사 같대. 그러니까 왜 안 보이나 봤더니 나는 그 배경이 궁금하다는 거야. 지금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그 미국의 핵무기가 마치 지 거라고 핵 기획 공동 연습을 미국하고 예.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건 미국의 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미국의 핵의 소유권, 사용권, 통제권의 일부를 우리가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듣고 기절해 버리는 거지. 바로 그 다음날 부인하지 핵무기가 지 거라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무인기에 또 올려보내고 이런 걸 본 거라며. 되게 불안하고 위험한 거야 지금 미국이. 우리가 되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지들 거라고 해서 도발하면은 여기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그렇죠. 항의도 하고 그러고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 불러들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깐 와봐 회의 좀 하자. 네. 우리끼리 대책 좀 세우자. 이러고 어떨 땐 늦게 귀국시키기도 하고 그래 항의 뜻으로. 예. 저 나라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하면은 대사를 호출한다고. 그런데 어쩌면 지금 필리 골드버그 대사가 안 보이는 이유가 이게 윤 대통령이 막가는 발언을 하니까 미국 핵무기도 지 거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위험 수위를 자꾸 넘어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전 세계 분쟁 관리가 위태위태하고 이게 네. 한 군데서 분쟁이 또 터지면 참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인플레이션에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똑같은 말이 하면서 둘이 같이 전쟁하겠다고 저러냐고. 나는 이거 뭔가 미국이 지금 심각하게 한국 정부에 지금 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감한 핵에 대해서 마치 미국과 공동 운영을 한 해 만에 이래가지고 미국이 부인하는 사태를 맞았고 지금 무인기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북으로 막 우리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대통령이 스스로 공격 지시를 해버리고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이 미국이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기절할 얘기예요.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죠. 그리고 미국을 대놓고 개무시하잖아. 아하. 유엔사를 무시하지 않나. 유엔사 무시, 미국 핵무기를 짓거라고 하지를 않나. 어디 저기 말이야 필리핀에 두테르테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왜 동맹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저런 짓거리를 지 혼자 해?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대사가 본국으로 지금 간 것도 이런 배경이 있지 않느냐. 호출돼서 간 거 아니냐. 이 불안함에 대한 어떤 대책 세우려고. 그런 전망이 그러다 한반도가 불안해지기라고 또 하면 예. 미국이 얼마나 그 부담을 크게 져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뭐 대놓고 개무시는 하고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곧 저 한미일 정상회담이 곧 열려요. 그거 앞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 무식한 대통령이 겉은 말하는 거 보면 시원시원하지.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 게 맞거든. 근데 이게 국가안보나 이게 큰 짐이 돼가지고 말이요. 이게 여러 사람들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저 무인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안보 체제와 대통령의 리스크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무인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대사 호출 문제까지는 저희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얘기까지 짚어주시면서 지금 안보와 우리의 평화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